저는 다름이 아니고요. 예. 저는 업하고 하는데 작년 12월 10일부터 한 게 노임이 있지요. 예. 내가 맡아 한 게 아니고 난리를 했는데 예. 매일 준다 그리고 지금이 지금 3개월 넘었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그래서 내가 아무 제도 없이 일꾼 데리고 왔고 일꾼 노임 다 물어줘가지고 지금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지금 뭐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그게 한 3개월치가 쌓이셨는데 지금 예, 예. 한 푼도 못 받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못 받으신 건가요? 지금 못 받았지, 못 받으셨어요? 아예? 매일 전화 나오면 매일 내일 준다 모레 준다 그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풀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변호사님 인사 나눠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상담자님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네, 들리시나요? 예. 예. 일단 말씀 주신 내용 보면은 표현에 따르면 일꾼들의 노임을 다 주면서 일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예, 이제 알고 해가지고 일을 했는데요. 예. 예, 방수공사하고 방수공사. 미장을 했습니다, 내가. 예. 그러면요, 예. 일꾼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근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한 사람만 데리고 와서 내가 며칠 했지, 이제. 아, 그럼 그분한테 드리는 급여는 그냥 상담자님께서 그분과 정하신 내용에 따라서 지불하신 거고. 예, 내가 노임을 지불해 줬습니다. 하도 그렇죠. 오래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근로관계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하도급 관계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두 가지 과정을 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공사 현장, 미장 공사하던 그 공사 현장에 돈을 받기로 한 거는 어떻게 약정을 하시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용직으로 일을 했으니까 있죠. 예.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하면은 바로바로 지불해 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럼 하루에 얼마를 받기로 한다 이렇게 약정을 하신 건가요? 예, 그건 노임은 기장적으로 우리 건축 현장에 보면은 미장은 얼마, 방수공은 얼마 다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하루당 일을 하게 되면은 하루당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근데 내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늦을 수도 있는데 3개월이 넘으니까 진짜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벌써 못 받으신 지 3개월이 지나버린 건가요? 예, 3개월 넘 12월 10일 날 한 게 지금까지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만약에 첫 번째로 상담자님께서 여기에서 내가 근로를 제공을 하고 내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했다. 보통 체불임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말이 작게 들으면 이 외부가 돼서 그러신가요? 예. 지금 좀 잘 들리시나요?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목소리 좀 크게 할게요. 그래서 급여를 받기로 한 관계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상담자님께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계약 관계로서 돈을 받기로 한 걸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내가 여기다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정액으로 받기로 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노임을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감독을 받기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체불임금 관계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불임금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때 보통 체불임금이 딱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근로자분들께서 찾아가시는 곳이 노동청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노동청에 가시게 되면 어떤 걸 하냐면은 진정한다거나 진정서를 제출한다거나 고소장을 제출하시게 되는데 그건 무엇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냐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형사적으로 처벌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노동청에다가 진정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구를 하는 거죠. 그럼 노동청에서는 일단 진정서가 들어왔다, 고소장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사실관계 조사합니다. 그때 사실관계 조사할 때 돈 안 주고 있는 그 해당 사업주, 지금 돈 못 받고 있는 그 사람 있잖아요. 보통 사용자라고 하죠. 그 사업주를 불러다가 노동청에 조사를 합니다. 당신 정말로 지불하기로 한 약속한 게 있습니까?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째, 지금 3개월째 체납됐다고 하셨는데
3개월째 체불하고 있는 사실 맞습니까? 라고 확인하고 맞다고 하면은 체불금품 확인을 지급하고 노동청에서는 지급하세요. 지급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대부분의 경우는 지급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지급 지시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하지 않게 되면은 사용자가,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 게 너무나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노동청에 지급 지시하면은 지불하십니다. 만약에 지불하지 않는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금이나 그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일단은 임금을 못 받으신다고 하면은 노동청 찾아가셔서 진정고소하시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불하지 않으셨다.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건, 그러니까 상담자님께서 달성하시고 싶으신 거는 그 사람을 처벌을 하든 말든 사실 그것보다도 그걸 간접적인 강제 방법으로 사용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시죠? 근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변호사님. 예, 말씀 주십시오. 저는 저도 이 일용직 근로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도 업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황토 전문 업체를 하는데, 이 계약서를 써놓고 계약금도 안 적으면 취소를 해버리면,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받아야 되는데 계약금을 그냥 계약 취소해버리고 계약금조차 안 주고 이렇게 된 상황이란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예. 예, 그러면은 아까 임금이랑 좀 연관된 부분인 건데 결국 내가 예, 상대방한테 돈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민사를 제기를 하시는 겁니다. 민사 제기하셔서 받아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미장공사라든지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판결을 받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쉬운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임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취소된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판결을 받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판결을 받으신다고 해도 상대방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집까지 알거든, 우리가요. 아, 집까지 아시는 거예요? 예, 예. 그 말씀인 즉슨 계약을 한 업체의 사장이 살고 있는 집을 알고 있고 그 집은 사장의 소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아,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케이스에 속하시는 거고요. 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이 그냥 종이 쪽지에 불과한 상황은 면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압류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그건 그렇죠. 알고 있죠. 그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을 상대로 그 태세를 취하실 때에는 가압류라고 해서 그 부동산에다가 일단 팔거나 아니면 담보를 잡아서 돈을 마련하거나 하는 걸 더 이상 못하도록 확 묶어버리는 건데 예. 대개의 경우는 이 단계만 가도 상대방한테 상당한 압박이 되기 때문에 굳이 소장을 제출해서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그렇게 가지 않으셔도 좀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 모두 말씀해 주신 대로 해결을 진행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 임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도 상담을 다니다 보면은 예. 체불금품 확인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많으시거든요. 보면은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하시는데 대개의 경우는 체불금품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0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저는 잘 못 본 것 같고 예. 300만 원, 500만 원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소송을 할 수도 없고 그러자니 본인이 안 하려니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좀 많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먼저 소송을 제기를 해 놓으면은 재판부에서 좀 수월하게 이행 권고 결정이라든지 판결을 주고요. 예. 그 판결을 받았는데 안 준다. 아까 부동산 있으셔서 참 다행인 대부분의 경우는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조차 할 비용도 없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 판결문을 가지고 소액 채당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예. 이걸 가지고 노동관서에 제출을 해버리게 되면은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는 먼저 지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네. 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노동청에 가셔서 진정서나 고소장 제출을 해보시면 금액이 뭐 300만 원 넘지 않으면 바로 해결은 일단 될 것 같네요. 예, 그나마 수월하게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잘 마무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